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먼저 여성들이 좀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자궁 그리고 난소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자궁에 혹이 생기는 자궁 근종, 그리고 자궁 전체가 붓고 두꺼워지는 자궁 선근증, 그리고 이제 난소에 혹이 생겨서 불임을 일으키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 난소 낭종 이런 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자궁 내막 폴립이라든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자궁 내막에 혹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생리 주기가 뭐 90일,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병이 있고요. 자궁 내막증도 난소를 감싸서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불임이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요새 20대, 30대 그리고 10대들도 굉장히 많은 병이 걸려서 많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먼저 여성의 한 50% 정도가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고 하죠. 자궁 근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자궁에 혹이 생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자궁 근종의 어떤 정확한 질환이 어떤 건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궁 근종은 이제 편의상 점막하 근종, 그리고 장막하 근종, 그리고 근층내 근종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나누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점막하 근종인 경우에 자궁 표면이 궤양이나 우렬이나 또 감염이 쉬워서 이게 출혈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막하 근종이 가장 어려운 치료가 어려운 그런 자궁 근종이 되겠습니다. 출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요것이 이제 네. 장막하 근종이고 이게 근층내 근종, 이게 점막하 근종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약하니까 네. 여기가 이제 뭐 패이거나 네. 또 감염이 되거나 또 피가 많이 몰려서 이렇게 월경과다나 부정출혈 이쪽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질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점막하 근종이 가장 위험한 근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예.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자궁 근종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아터리, 동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종양이라는 것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혈관이 많아서 영양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종의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들어와서 피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월경과다, 부정출혈, 덩어리 피를 막 쑥쑥 쏟아내고 하는 증상이 이래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자궁 근종이 뚜렷한 원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여성들에게 자궁 근종이 자주 생기는 원인은 어디서 보십니까?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서양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네오플라스틱 셀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치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환자들이 나타나는 직업군들을 보면 선생님,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래 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스튜어디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운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교민들이 많이 네. 이제 오시는데 주로 미국 동북부, 캐나다, 오타와 이런 데, 뉴욕, 뉴저지 이런 데서 많이 오시고요. 더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에어컨에 너무 많이 오래 노출되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하와이나 플로리다나 필리핀 이런 데서도 오시는데 주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에어컨에 노출돼 있어서 이제 추위에 많이 노출된 경우.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되면 피가 응고되고 그 응고된 피가 이제 자궁 쪽으로 이동해서 피가 응결돼서 어혈이 뭉쳐져서 자궁 혹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경우에도 자궁 혹이 빨리빨리 커지고 또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과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6개월 뒤에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오래 서 있는다든가 네. 추위에 노출된다든가 과로라든가 스트레스에 다 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잘 치료됐다가도
갑자기 막 커지고 더 여러 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차가운 기운을 많이 받거나 오래 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심하신 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자가 진단이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근종의 크기나 위치, 뭐 숫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증상과 발병률 뭐 이런 것도 좀 다른가요? 예, 크기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점막하일 때 출혈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증상으로는 네, 월경과다나 이제 부정출혈, 그로 인해서 피를 많이 쏟게 되니까 이제 빈혈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혹시 생리량이 늘어난 날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그래서 빈혈의 원인이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철분제를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에 의해서 너무 많이 근종이 커서 그쪽으로 영양분을 빼앗기거나 피가 많이 빼앗기거나 아니면 밑으로 피를 쏟아서 덩어리피를 많이 쏟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빈혈의 원인이 자궁근종, 자궁선근종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일어나는 증상이 생리통 그리고 만성적인 골반통, 골반이 이제 아랫배가 콕콕 찌르거나 쑤시거나 뭐 칼로 후벼 판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성교통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교통은 이제 질 쪽에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배가 또 아플 수가 있고 성교 후에 아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증상으로 방광을 눌러서 소변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거는 아주 심한 경우고 보통은 소변이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은 그런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불임은 2에서 3% 정도로 자궁근종에 의한 불임은 거의 없는데 자궁근종으로 불임이 많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자궁근종의 불임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나 하지정맥 우려혈, 하지정맥류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근종이 배 쪽에서 꽉 막고 있으니까 다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정맥이 툭툭툭 이렇게 파랗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이 빠지는 느낌 아까 말씀드렸죠. 아랫배 차가움 그리고 손발 찬 거, 이 추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손발 저린 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요. 또 꼴딱 새시는 분들도 있고 잠에 들어도 뭐 3번, 4번, 5번 어떤 분은 뭐 10번, 20번 이렇게 깨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피로하게 되고 만사가 귀찮고 그냥 일이 하기 싫어서 뭐 계속 누워 있게 되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막 누워서 자게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자,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출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기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나도 저런 증상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궁근종인지 아닌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자궁근종의 검사는 초음파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초음파가 1차 진료고 초음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게 되죠. 검사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적외선 체열을 찍는 사진인데 아랫배가 이제 저분은 지금 거의 다가 이제 파랗게 나왔지만은 저 옷을 다 벗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랫배가 파랗게 나오는 경우가 다른 부위하고 비교해서 파랗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 골밀도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빨간 부분은 골다공증, 노란 부분은 골소공증이고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렇게 초음파를 복부로 진단하기도 하고 이제 결혼하신 여성들은 질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지금은 뭐 이분은 정상이시라 지금 자궁근종이 발견되지 않은 화면을 보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검사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궁근종이 말 그대로 자궁에 혹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꼭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뭐 수술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는 걸까요? 예, 이제 자궁근종에서 이제 한방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수술의 경우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환자의 생명에 이독할 경우로 이제 한정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개수는 여기서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뭐 20cm, 30cm도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대개는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10cm 이하에서 머무르니까 10cm 정도면은 아주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의 한방 치료의 원리로는 근종 표면의 상처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종 표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면이 패이거나 궤양 그리고 우혈, 피가 몰리거나 감염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혈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혈관이 혈액 소통이 잘 되는, 그러니까 피가 끈적거리지 않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혹이 안 생기고, 피가 끈적끈적하는 사람이 혹이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혈관으로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종양세포로 가는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못 생기게 방해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요게 지금 정상 조직의 혈관 밀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코가 10년 지나도 같은 크기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정상 조직의 혈관 밀도가 우리 몸의 크기가 귀나 코가 그냥 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밀도가 바뀌게 되면 코가 자라고 코가 옆으로 가서 전이 돼서 코가 여러 개, 얼굴에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그런 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항암제를 처리한 것이 요 화면이고요. 요거를 한약으로 처리한 게 요 화면입니다. 근데 항암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한약이 그냥 순수 천연물로 된 한약이 항암제와 유사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많이 줄여주어서 영양 공급을 차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혈액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혈액을 적게 담고 있게 되니까 출혈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양을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양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걸, 자궁근종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매거진 2부에서는요,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 건강, 자궁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화 연결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26살이요. 26세요. 네, 미혼이신가요? 아니요. 아, 결혼하셨어요? 네네. 예, 아이 있으신가요? 네, 아, 몇 명이요? 1명이요. 한 명. 아기 더 낳을 계획이 있나요? 좀 생각이 있어요. 아, 예. 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죠? 작은 근종이 있는데, 네, 네. 아기 낳기 전에 근종이 있었거든요. 아기 낳기 전에 자궁근종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낳고 나서 또 근종이 더 커졌대요. 커졌대요. 네, 예, 몇 센치쯤 됐대요? 처음에는 한 4.5cm 정도 됐는데, 4.5cm에서 임신 중에 한 10cm 정도 됐나 봐요. 10cm 정도로 커졌어요? 네네. 지금 아기 낳은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3년 됐어요. 아, 3년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럼 10cm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26세이면 10cm면 좀 큰 편이긴 한데 증상은 뭐 불편한 게 없으세요? 월경 과다가 있다든가 생리통이 심하다든가. 생리형이 되게 많아요. 생리량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어요? 몇 배 정도? 4배 정도? 4배 정도 늘어났어요? 네. 이 개인차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날이 보통 이틀이 많잖아요. 네. 첫째, 둘째나 둘째, 셋째 날이 많은데 네. 그날 낮에 어떤 생리대를 사용하세요? 오버나이트 사용하세요? 아니면 더 큰 거 사용하세요? 오버나이트 사용할 때도 있고, 네. 애기 낳으면 애기 진짜 큰 거 있잖아요. 아기 기저귀요. 그것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거 몇 개 정도 사용하세요? 오버나이트나 아기 기저귀를? 그거 한 6개 정도? 6개. 네. 그런 날이 이틀 정도 가는 거예요? 더 가나요? 이틀 정도 가요. 예, 이틀 정도. 생리량이 상당히 많고 지금 원래 자기가 생리했던 거에 400%,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자궁근종의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경과다 부정출혈이거든요. 출혈을 잡아줘야 됩니다. 출혈을 계속 쏟게 되면은 이제 빈혈이 오게 되는데 혹시 어지럽거나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앉았다 이러면서 되게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네. 그 외에 다른 불편함 없으세요? 생리통이 심하다든가 뭐 골반통이 있다든가 평소에 배란통이 있다든가. 생리 전이랑 생리할 때 네. 이쪽으로 통증이 막 있거든요. 욱신욱신거리고. 생리 전후로 욱신욱신거린다고요? 네. 예.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예.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도 이 지금 자궁 주변에 독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 독을 빼내줘서 통증이라든가 출혈을 이제 없애줘야 되고 증상이 가라앉은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한방 치료를 하면은 이런 증상들은 거의 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31살이요. 31세. 예, 네.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은 했고요. 지금 임신 상태인데, 아, 임신하셨어요? 네. 예, 네, 임신 한 3개월 전에 자궁근종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크기가 네. 한 2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임신 몇 개월이에요? 지금 3개월이요. 3개월. 예, 예. 네, 이거 자궁 밖에 있어서 아이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 예. 태아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거절이 나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태아보험. 태아 보험이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가입이 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아이가 조산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아이, 그 정도로 아주 높은 가능성은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임신 중에, 그러니까 유산할 확률은 자궁근종이 일으키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조리하시고, 네, 네. 네. 조산할 말씀-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예? 보험을 안 들어줘서 걱정이라고요? 조산이요. 아니요, 조산? 조산이요. 아. 아이가 일찍 나올까봐. 아, 그 우려도 별로 없어요. 예. 네. 거의 지금 불임의 가능성이 3%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지금 유산될 가능성이나 조산될 가능성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예.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궁근종 한방 치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한방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혈관신생 억제를 통해서 자궁근종으로 영양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근종 표면의 상주 치료, 기존 혈관의 소통 회복, 그다음에 종양으로 영양 공급 중단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혈관신생 억제를 통해서 피해 가닥수를 줄여주어서 영양 공급이 자궁근종으로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종양세포의 죽음 유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게 바로 세포의 자연사 유도라는 거예요. 네.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이게 이제 종양세포예요. 네. 저희가 종양세포를 이렇게 배양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약으로 처리를 하고 일정 시간 지나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면 죽은 세포가 염색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내막암 세포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건데 이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죽게 돼요. 네. 그 세포가 죽은 만큼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자궁 내막증이라는 혹에서는 이 세포가 다 죽으면은 혹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자궁근종에서는 없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궁근종에서도 조그만 자궁근종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자, 한방 치료의 치료 원리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자, 한방 치료에서는 자궁근종을 뭐 탕약으로 다스려서 치료를 할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혹시 침치료나 뭐 이런 거 병행을 하진 않나요? 예, 지금 그 혈관신생 억제,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줄여주어서 네. 근종이 영양이 실조돼서 쭈그라들게 네. 하는 거, 굶겨 죽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스타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양세포를 늙어 죽이게 하는 거, 자연사, 그러니까 네. 종양세포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안 죽어서 덩어리 지어 있는 것들을 죽이는 방식, 네. 이 굶겨 죽이는 거, 늙어 죽이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요. 네. 자, 네. 침이랑 주요 네. 약제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 한번 저희가 VCR 한번 네, 네. 볼까요? 예, 침은 보조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한약이 90%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요. 침 치료는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아랫배 쪽에 침을 놓아서 아랫배 쪽에 혈액순환을 도와서 자궁근종이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약제들이 나오는 거죠. 네. 예, 이제 홍화라든가 오령지라든가 이제 목단피라든가 이렇게 주로 혈액의 혈전을 녹여주어서 종양을 줄여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덩어리진 것을 이게 무너뜨려서 녹여내는 약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치료 과정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한방 치료로 인해서 자궁근종이 좀 좋아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자궁근종 얼마 전에 오신 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7월 4일 날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인데 한 번에 안 재져서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잰 사진이죠. 네. 예, 근데 지름이 20cm, 요 10.66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18.66인데 네. 20cm, 18.66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 재밖에 안 드셨는데 남편께서 계속 이렇게 배를 만져보았더니 계속 이게 줄어들더랍니다. 네. 그래서 15일 만에 오셨어요. 15일 좀 안 됐는데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럼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11.38, 8.5로 아주 그러니까 15일분 드시고서 이게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지름으로 이렇게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적으로 보면은 뭐 한 7, 80%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아랫배나 손발이 차가운 것들도 다 호전이 되는 아, 건가요? 예, 그 증상은 네. 이제 우리 그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 증상 치료 전, 네. 네, 치료 전이 지금 치료 전에 생리통이 있었는데 생리통이 지금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다른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자궁 내막증 치료 사례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자궁 근종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죄송하지만 네, 예, 자궁 내막증에 예, 대해서 저걸 좀 나왔네요. 걷어주시고요. 네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분이 오셨을 때는 증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이 호전됐고요. 그다음에 네. 성교통이 있었는데 이것도 호전되었고 네네. 윗배가 체한 것 같이 가득한 네네. 이런 답답한 느낌이 네네,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이거는 있네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한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호전되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치료 전이 20cm 곱하기 18cm로 돼 있고 네네. 한약 한제 보름분 복용하고 12cm 곱하기 11cm. 네, 이게 지금 확연하게 잘돼 정확한 이 표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네. 이 오래된 이게 2005년도 환자인데요. 네네. 요 지름이 7.6, 요 지름이 5.2cm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치료하고서 여기 보면 이제 보기에도 좀 줄었죠. 그러네요. 요게 지금 요게 4.3, 요게 3.9 이렇게 해서 이 지름이 7.6에서 4.3, 5.2에서 3.9로 줄어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복용을 하신 건가요? 예, 보통 3개월분 복용하고 첫 검사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은 네. 3개월 치료한 결과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덩어리 피가 쏙쏙쏙 빠져나오는데 이게 네. 덩어리 피가 많이 호전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부정출혈이 또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거는 없어졌어요. 소실이 없어진 겁니다. 네. 냉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요. 손발 차가운 증상이 나아졌고 아랫배 차가운 것은 없어졌고 네. 피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로하고 눕고 싶고 예. 누우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외출했다 들어오면은 그냥 퍼져버리는 분들인데 이것도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잘 치료된 사례입니다. 네, 자궁근종의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저는 47입니다. 네. 어떤 예.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죠? 제가 14인치 되는 자궁근종이 있어요. 14cm 되는 자궁근종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더 커지지도 않고 병원에 계속 가는데 가는 곳마다 예.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다 해서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이 정도 되면 뭐 네. 소변이 잦다거나 이런 저는 그것도 없고 예. 생리도 뭐 20대나 지금이나 양이 똑같아 더 많아진 건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네. 경우인데 네. 이 수술하는 것도 무섭고 또 병원에 가니까 말이 다 틀려요. 네. 기다려 가서 폐경이 되면 작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따르시면 돼요. 지금 금방 하신 말씀 있죠? 예, 의사 선생님마다 말씀이 다 다르신데 예, 지금 본인한테 본인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 말 있죠? 예. 예, 폐경되면은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47세면은 근데 요즘은 생리가 폐경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예, 50대 50한 3, 4세까지는 거의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한 6, 7년은 견디셔야 되는데 예, 예, 수술은 이 예. 크기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출혈이 많거나 월경 과다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필수적인 수술 요건이 되고 나머지는 필수적인 수술 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게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고요. 14cm의 근종이면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근데 그 자궁근종의 크기와 증상이 심한 정도가 비례하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데도 출혈이 많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데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증상이 괜찮은데요. 네. 생리 전에 가면 이게 막 팽창해서 커졌다 생리 끝나면 작아져요. 제가 봐도 예, 손에 이렇게 약간 있을 정도로 작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리 주기에 네. 따라서 좀 커졌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요. 예. 생리 전에 더 빵빵하게 뭉칩니다. 자궁근종 위쪽으로. 자궁근종도 예. 그렇고. 자궁근종 맞아요. 자체가 말랑말랑한 게 있고 딱딱한 게 있고 그래요. 예. 이게 자궁근종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예. 딱딱해지고 더 볼록 올라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생리 전이 되면 조금 더 볼록해지고요. 예. 이제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예. 이건 한 방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요,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연세가 예.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는 43이고요. 43세에 결혼하셨죠? 예. 자녀 있으시고요. 예. 앞으로 아기 낳을 계획 없으시고요. 예. 네, 네. 어떤 병 때문에 저는- 그러셨죠? 자궁건종이 제가 한 4, 5cm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궁근종 4, 5cm 예, 하나요? 그래. 예? 한 개요? 한 개? 예, 한 개가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 건종이어서 예, 생리 전부터였고 생리통도 굉장히 심하고 예.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한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파요, 배가. 예. 그러면 그래갖고, 생리 전에 며칠 아픈 거죠? 생리 전에도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아파요. 하루 이틀 아프고 생리 중에는 생리 중에도 생리통이 그냥 진통제를 안 듣고 네. 수술 후 먹는 진통제라든지 예. 정형외과에서 먹는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와야만 그게 가라앉아요. 그래도 들어요? 그렇게 예, 하면 그건 들어요? 들어요. 예. 그리고 그럼 생리 그리고 중에는 생리가- 며칠 정도 아프신 거죠? 생리 중- 끝나고 난 뒤 생리 중에 계속 아프고 생리가 끝나고 난 뒤 예. 한 일주일 정도가 아파요. 일주일 일주일에서 아프고 그러면 생리 일주일- 중에 아픈 건 며칠 정도 아프죠? 생리 중에요. 네. 생리 중에 한 3, 4일 정도 아파요. 3, 4일. 그러면은 1, 2일 전에 아프고 3, 4일, 그러니까 10일. 한 최소 11일에서 한 5일 정도 아픈 거네요. 한 달 중에. 한 달에 한 20일이 아프다고 보면 돼요. 20일 정도 아파요. 예, 배란 기간 예. 때도 굉장히 아프고 이게 배란기 때도 통증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요즘 네. 들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약을 안 먹으면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예. 근데 병원을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게 척추수를 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통증이 자궁 적출술의 절대적인 그 기준은 아니에요. 통증은 환자가 느끼는 거니까 환자만이 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을 없애줘야 되는데 예. 지금 양방에서 진통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몰핀제를 써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달 내내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예. 떼굴떼굴 굴르고 전혀 아무 생활을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몰핀제 같은 우리 진통제는 신경 전달 물질을 타단해서 여기에 불이 났는데 불 안 났어요라고 그 뇌에 보고를 해주는 거고, 지금 이 한약은 여기 가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한 통증도 잡을 수가 있어요. 원래 상태를 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핀제로 안 넣는 사람도 한 방으로 치료해서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물론 많이 아프시겠지만 다른 환자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극심한 편은 아니다. 한방 치료로 봤을 때 이게 아주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잘 치료될 수 있는 통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네. 저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후가 좋은 사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네네. 자, 자궁근종의 크기가 아까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14cm의 근종 환자가 지금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14cm로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찰할 때마다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무증상이다. 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흔히 예전에는 기밀속 혹이다 이런 네. 표현을 했거든요. 네. 기밀속 혹이 막 이렇게 크지만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자기한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네. 이게 혹시 이게 뭐 나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기밀속 혹보다도 더 나은 겁니다. 이게 그냥 네. 물사마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증상을 일으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조치를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네. 재발 가능성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발 가능성을 우려를 한다면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작은 근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금기시되는 음식이나 좀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궁근종은 서양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지만 네. 적어도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거든요. 네. 반대로 폐경되는 주사를 맞으면 자궁근종의 부피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에스트로겐 제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발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 비타민 제제는 제가 임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비타민 제제 복용을 중단만 해도 네. 자궁근종의 출혈이 멈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류액기스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드시면 안 되고요. 클로렐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혈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녹용, 인삼, 계피, 숙지향 등 이런 보양류는 자궁근종을 키웁니다. 그리고 찬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찬 음식, 찬 성질의 음식, 맥주라든가 뭐 네. 우유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주로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보통은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에는 아주 극약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음식까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궁근종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궁선근증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자궁선근증은 자궁이 이렇게 자궁 내막이 있고 자궁 근육이 있으면 네, 요 내막과 근육 사이에 벽이 하나 보통은 있게 되는데 네. 자궁만 없어요. 위장이나 방광이나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내막이 파고 들어가서 내막에 있는 분비샘 조직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자궁선근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분비샘 조직이 들어가 있어서 선근증인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것을 잘라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에서 발견돼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초음파로 과비우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궁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자궁선근증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자궁선근증 원인과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궁선근증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내막이 파고 들어간 거고요. 네. 보통 내막 소파수를 많이 한 경우,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띈 경우라든가 네. 내막에 상처가 있는 거, 내막 폴립을 절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혹시 자궁 내막암이 있는지 긁어서 검사를 해봤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궁선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끈적끈적한 찌꺼기 피가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예, 저 42이고요. 네, 네. 저는 다른 난소 질환이 아니고 지금 막 말씀하신 자궁선근증이거든요. 예, 예. 이거를 생긴 지는 되게 오래됐고 한 20cm 정도 되는데요. 자궁의 두께가요? 아니면 길이가? 그 자궁선근증 그 혹이. 자궁선근증은 전체를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자궁의 네. 길이, 자궁의 두께를 재는데 뭐 하여튼 20cm쯤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리고 증상이 뭐 출혈이나 통증이 있나요? 생리통은 조금 심한 편이고요. 생리통은 심한 편이고. 예, 가끔씩 이렇게 주먹 정도 되게 이렇게 아랫배에서 이렇게 좀 팽팽해져서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주먹 크기로 아랫배가 팽팽하게 뭉치고 또 예, 그러고서 생리통이 심한 게 가장 그거죠. 생리통이 어느 정도 심하세요? 진통제 먹으면 들으세요? 진통제를 항상 먹고요. 네. 전후로 해서 먹고 핫팩을 계속 하고 있는 정도예요. 핫팩을 안 하면은 거의 예. 못 참을 정도로
예, 많이 이게 좀 추위랑 아프거든요. 연관이 있는 게 네. 따뜻하게 해주면 뜨겁게 해주면 네. 이게 좀 가라앉거든요. 통증도 가라앉고 좀 뭉친 것도 좀 가라앉게 되는데 지금 진통제를 하루에 몇 알 정도 드세요? 하루에 한 3알, 4알 정도. 세네 알 정도 드시면 되시고 그게 며칠 정도 먹어야 되죠? 한 2, 3일. 2, 3일. 예. 이 정도면은 한 중등도 아까 상담하신 분보다는 좀 낫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통증이 불편하시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 통증은 거의 100명 중에 80명은 최소한 낫는다고 보실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뭐 아까 계속 들었지만은 네네. 어떤 분들은 선생님께서는 다른 분들은 뭐 수술을 해라 그런 경우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그렇죠. 것도 무섭고 해서 예. 이거를 치료를 하면은 더 커지지만 않으면 수술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자궁선근증은 더더군다나 자궁근종도 증상 기준이지만 자궁선근증은 환자의 증상과 나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양방산부인과 교과서에. 그러니까 네. 크기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과 나이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통증이 심하고 정말 낫지 않을 때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돼 있는 거지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고요. 지금은 통증만 없애주면 환자가 견딜 수 있으니까 이 통증을 한 방으로 치료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 놓으면은 이 크기는 뭐 조금만 줄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리고 큰 다른 질환으로 변하는 거 없이 이 치료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가까운 전문병원에서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자궁근종이나 뭐 선근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자궁 난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들, 또 금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자궁 내막증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궁 내막증도 난소를 감싸서 임신이 안 되게 그러니까 불임이 되는 병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불순 그러니까 뭐 두세 달에 생리가 한 번 하는 건 아주 보통이고요. 1년에 몇 번 혹은 몇 년이 가도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원인이 예전에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40대나 50대는 거의 없었던 질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점차로 가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만 해도 2배로 늘어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생리가 지금 주기가 점점 정상 주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90일, 뭐 6달,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증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있는데도 생리를 안 하니까 편하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대를 써야 되는 것이 이제 불편한데 생리를 안 하니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불임인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혼할 때쯤 돼서. 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하고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전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대기오염은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차들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네. 10년 전보다도. 근데 음식 첨가물 그러니까 과자나 음료수 그리고 외식에 쓰는 MSG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돼서 네. 지금 어린 여성분들에게 30세 이하의 어린 여성분들에게는 과자나 음료수 그리고 외식을 좀 삼가해 주길 네.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은 아쉽지만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나 한의원의 오연석 원장과 함께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